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내 미소를 죽였어. 사라져.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정막이 감도는 병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곳에서 민경채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손끝은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는 민세리의 가녀린 목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시야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민세리가 아니었습니다. 4년 전 차가운 옥상 바닥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던 자신의 친딸, 백미소의 얼굴이 민세리의 얼굴 위로 기괴하게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한 발짝 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귓가에는 끊임없이 환청이 윙윙거렸습니다. 엄마, 왜 나 버렸어? 엄마는 쟤만 예뻐했잖아. 나는 추운 데서 죽었는데 엄마는 쟤랑 따뜻한 집에서 웃고 있었잖아. 백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원망에 가득 찬 어린 딸의 목소리가 민경채의 뇌수를 파고들며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민경채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소야. 엄마는 몰랐어. 너가 내 딸인 줄 정말 몰랐단 말이야. 민경채가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환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세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좀 봐줘요. 나 셀이잖아. 엄마 딸 셀이잖아. 왜 나를 미워해? 두 아이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민경채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민경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는 몸을 침대 쪽으로 던지듯 숙였습니다. 그녀의 양손이 민세리의 목을 완전히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민세리의 미약한 맥박이 느껴졌지만 민경채에게 그것은 죄책감의 박동이자 없애버려야 할 고통의 근원일 뿐이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미소는 살았어. 너가 내 딸 자리를 뺏은 거야. 민경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삑삑삑. 환자 감시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요동치며 날카로운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극이 시작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 납골당에서부터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민경채의 영혼은 그곳에서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루시아가 쏟아낸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온 민세리가 사실은 루시아의 딸이고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방치했던 백미소가 사실은 자신의 친딸이었다는 사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민경채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납골당을 뛰쳐나온 민경채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화장,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 거실을 정리하던 공 실장이 민경채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왔습니다. 큰아가씨, 이게 무슨 꼴이세요? 어디 다녀오시는 겁니까? 공 실장의 목소리에 민경채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공 실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경채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과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공 실장의 고백. 그때는 그저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혹은 애써 무시했던 그 말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민경채를 덮쳤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공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를 바꾼 게 당신이랬지? 공 실장은 민경채의 섬뜩한 기세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경채의 눈빛은 평소의 예민함을 넘어선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직감적으로 민경채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아가씨, 그게 무슨... 변명하지 마.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아이를 바꿨다고.
너가 내 미소를 죽인 거야. 민경채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공 실장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공 실장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민경채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요. 닥쳐. 닥치란 말이야. 어쩔 수 없었다고. 진짜 내 친딸이 죽었는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민경채는 멱살을 잡은 손을 놓고 공 실장을 2층 계단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공 실장은 공포에 질려 계단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민경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용암이었습니다. 내 딸 살려내. 내 미소 살려내란 말이야. 너가 바꿨잖아. 너가 인생을 송두리째 훔쳤잖아. 잘못했습니다. 바꾼 아이의 산모가 루시아 사모님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큰아가씨. 공 실장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민경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민경채의 손이 공 실장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아! 공 실장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공 실장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계단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이내 표정이 일그러지며 다시금 오열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날 속인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 소란을 듣고 방에 있던 민두식 회장과 민지섭, 오자경이 뛰쳐나왔습니다. 계단 아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공 실장과 계단 위에서 너클 놓고 서 있는 민경채를 본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경채야. 민지섭이 비명을 지르며 공 실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오자경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민두식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쓰러진 공 실장을 보며 미간을 찌푸릴 뿐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채가 민 거냐? 민지섭이 공 실장의 맥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119부터 불러야죠. 내가 묻잖아. 경채가 밀었냐고.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채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민두식은 혀를 쯧 차며 계단 위에 민경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경채는 이미 가족들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복수했어. 엄마가 다 혼내줬어. 민두식은 휠체어를 돌려 민지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119 부르지 마라.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 실장님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는데. 시끄러워. 지금 119가 오면 경찰도 같이 온다. 경채가 살인미수로 잡혀가는 꼴 보고 싶어. 우리 그룹 이미지는? 주가는 생각 안 해? 민두식의 말에 민지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주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섭이 너는 공 실장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서 아는 병원으로 옮겨. 절대 입단속 시키고. 그리고 자경아.
오자경이 화들짝 놀라 민두식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경채방에 가둬. 진정제라도 먹여서 재워. 아무도 못 보게 해. 민두식의 철저한 지시에 가족들은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지섭이 공 실장을 업고 나가는 동안 오자경은 반항하는 민경채를 억지로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민두식은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 실장, 입이 가벼워서 탈이라니까. 즉, 그때 민두식의 눈에 공 실장이 떨어뜨린 휴대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금 전 민경채와 공 실장이 나누었던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아이를 바꿨다고. 너가 내 미소를 죽인 거야. 잘못했습니다. 바꾼 아이의 산모가 루시아 사모님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두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이가 바뀌었다. 민경채의 친딸이 죽은 백미소이고 지금 병원에 있는 민세리가 사실은 루시아의 딸이라. 민두식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핏줄에 대한 애착보다 이익에 대한 집착이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은 비극이 아니라 루시아를 무너뜨릴 완벽한 패였습니다. 재밌게 됐군. 아주 재밌게 됐어. 민두식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리가 루시아 딸이라면 루시아 그 여자가 제 발로 기어들어오게 만들 수 있겠어.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병원에 사람 보내. 세리 병실 앞을 철통같이 지켜. 그리고 루시아라는 여자가 접근하면 절대 못 만나게 해. 아니, 만나는 척하면서 잡아둬. 전화를 끄는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세리는 아직 법적으로 내 호적에 있어. 내 딸이지. 루시아가 훔쳐간 내 회사 지분, 세리 목숨값으로 다시 받아야겠다. 그때 민두식의 탐욕이 꿈틀거리는 사이 방에 갇혀있던 민경채가 사라졌습니다. 오자경이 잠시 약을 가지러 간 사이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민세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병실. 민경채의 소나기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세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호흡기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죽어. 죽어서 내 미소한테 사죄해. 민경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죄책감과 분노로 타버려 죄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안 돼. 민경채. 멈춰.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것은 루시아였습니다. 루시아는 민경채가 민세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나. 미쳤어? 이거 놓으라고. 루시아는 온몸을 던져 민경채를 밀쳐냈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그제야 민세리의 목을 조르던 손이 풀렸습니다. 콜록, 컥컥. 민세리의 목에서 쇠소리 섞인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민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리야, 세리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왔어. 루시아는 눈물을 쏟으며 민세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목에는 민경채의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경채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제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키운 딸이잖아. 민경채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루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가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딸. 아, 누가 내 딸인데?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내 진짜 딸은 차가운 바닥에서 죽었어. 너 때문에. 너가 낳은 이 아이 때문에 내 미소가 죽었다고. 민경채가 루시아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가 다 망쳤어. 아이가 바뀌지만 않았어도. 내가 내 미소를 알아볼 수만 있었어도.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죄 없는 세리한테 화풀이하는 게 당신 모성애야? 루시아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세리도 피해자야. 당신과 나, 우리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된 아이라고. 그걸 모르겠어? 닥쳐. 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내 딸 인생을 훔쳐서 내 딸을 호의호식하게 만들었잖아. 민경채는 다시금 루시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두식이 보낸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호원들이 민경채와 루시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곧이어 민지섭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채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지섭은 난장판이 된 병실과 목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민세리, 그리고 넋이 나간 민경채를 번갈아 보며 경악했습니다. 오빠도 알았지? 다 알고 나 속인 거지. 민경채가 민지섭을 보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민지섭은 민경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거나. 난 안 가. 내 딸 죽인 년들 다 죽여버릴 거야. 민경채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회장님 지시입니다. 경호원들이 민경채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 하자 민경채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루시아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루시아, 넌 천벌 받을 거야.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두고 봐. 민경채의 절규가 병원 복도로 멀어지자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루시아는 침대에 누워있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리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루시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 세리야. 엄마 여기 있어. 미안해.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루시아는 세리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짝짝짝. 루시아가 고개를 돌리자 휠체어를 탄 민두식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모녀 상봉이군. 안 그래, 루시아? 루시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민두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당장 나가요. 어디긴. 내 딸이 입원한 병실이지. 법적으로 민세리는 내 딸 민세리니까. 민두식은 휠체어를 침대 가까이로 움직였습니다. 이야기는 다 들었어. 공 실장이 아주 재미있는 일을 했었더라고. 루시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두식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 알고 왔군요. 그럼. 내 핏줄이 아닌 남의 자식을 20년 넘게 키워줬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안 그래? 민두식은 세리의 창백한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 공교로워. 경채의 친딸은 죽고 살아남은 건 너의 딸이라니. 너가 이겼어, 루시아. 원하는 게 뭐예요? 루시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두식이 빈손으로 올 리가 없었습니다. 민두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말이 통하는군. 간단해. 세리를 데려가고 싶으면 내놔. 뭘요? 너가 가져간 내 회사 지분. 그리고 너가 가진 민간그룹 지분 전부. 루시아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악마군요. 딸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해요?
거래가 아니지. 제자리를 찾는 거야. 너의 딸은 너의 품으로, 내 회사는 내 품으로. 아주 공평하잖아. 민두식의 눈빛은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선택해. 지분을 포기하고 딸을 살려서 데려갈 건지 아니면. 민두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세리가 민경채의 손에 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둘 건지. 아까 봤지? 경채가 얼마나 미쳐 있는지.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경채는 언제든 다시 와서 세리 숨통을 끊어 놓을 거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민경채의 관계를 이용해 세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루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민세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 하지만 태양그룹 지분은 그녀가 민두식에게 복수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모은 칼이었습니다. 그 칼을 버린다면 민두식은 다시 승승장구할 것이고 죽은 미소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갈등하는 루시아를 보며 민두식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 경채가 정신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민두식은 휠체어를 돌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루시아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세리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흐느꼈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널 지키려면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죽은 미소는. 한편 집으로 끌려온 민경채는 방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혔고 문 밖에는 경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민경채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 죽일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녀의 중얼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다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백미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큰아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단에서 밀려 떨어지던 공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민경채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구석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공 실장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으악, 오지마. 저리 가. 민경채는 베개를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의 형상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큰아가씨가 저를 미셨잖아요. 춥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아니야. 당신이 자초한 거야. 공 실장이 날 속여서 그런 거잖아. 민경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죄책감과 공포, 분노가 뒤섞인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시아는 결심을 굳힌 듯 민두식의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현명한 선택을 했으리라 믿어. 루시아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지분 양도 각서. 민두식은 서류를 꺼내 훑어보았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습니다. 잘 생각했어. 역시 모성애는 위대하구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호적 정리, 오늘 당장 해줘요. 그리고 당신과 당신 가족들, 다시는 세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 써요. 하하, 좋지. 아주 좋아. 내 딸도 아닌 애 데리고 있어봤자 집만 되니까. 민두식은 즉석에서 각서를 작성해 건넸습니다. 루시아는 각서를 받아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민두식. 내가 내 딸을 살리기 위해 지금은 물러서지만. 루시아는 몸을 돌려나가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미소의 목까지 내가 반드시 되갚아 줄 거야.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회사가 무너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라고. 맘대로 해봐. 이미 회사는 다시 내 손안에 들어왔으니까. 민두식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루시아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딸 미소를 가슴에 묻고 살아있는 딸 세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감금되어 있던 민경채의 방. 식사를 넣어주러 들어온 도우미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큰아가씨가, 큰아가씨가. 민지섭이 뛰어들어가 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쇠창살이 뜯겨져 있고 침대 시트를 엮어 만든 밧줄이 창밖으로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다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거울에 쓴 섬뜩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것을 되찾으러 간다. 민경채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민간그룹? 아니면 세리가 있는 병원? 그것도 아니라면 루시아에게. 광기에 사로잡힌 민경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루시아, 그리고 탐욕의 정점에 선 민두식. 얽히고 설킨 이들의 운명은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세 여자의 엇갈린 운명과 피할 수 없는 대결, 그리고 밝혀질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 과연 태양을 삼키려던 여자는 누구였으며 그 끝에서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